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금요일 날 매수한 게 KM인데 제가 테라젠이라고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제가 이걸 뭐 이런 쪽으로는 전혀 몰라서 어떻게 고치는지를 몰라서 뭐 제가 뭘 샀냐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시장이 이 급락이라고 할까요?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있었다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손정희 얘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옵션 매매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게 뒷그림자가 나오지 않고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이런 게 밝혀지면 거의 끝물이나 뭐 이랬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왜 이제까지 얘기 안 했다가 지금 얘기합니까? 한두 푼 금액도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한 두 개 정도 뭐 이렇게 기사를 봤는데, 하나는 쓰레기 같은 기사가 말도 안 되는 뭐 얘기를 해서, 그거는 뭐 이 기사들도 잘 보셔야 돼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거짓말을 갖다가 그러니까 모르고 그렇게 한 건데 뭐 그렇게 하고 이 기사가 맞는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콜옵션을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죠. 이게 콜옵션을 40억 달러 산 것 같고 또 그 규모가 또 실물도 주식도 산 것 같다 뭐 있는데 이거는 하여튼 뭐 금액 큰 거니까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 옵션이니까 옵션은 승수가 여기 한 지금 미국 요거 한 15배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얘들이 콜옵션 먼저 정리를 했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5%씩 빠지지. 그렇지 않고서 그럴 수가 없거든요. 지수상으로. 그럼 이게 노출이 됐다는 얘긴데 글쎄 얘들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그럼 옵션 먼저 팔고 그다음에 이제 현물을 파는 건데 어느 정도 정리인지 모르죠. 어떤 기사 보니까 무슨 뭐 소프트뱅크가 더 산다고 그래서 콜옵션을 더 산다고 그래서 금요일 날 반등에서 끝났다는데 이건 제로석 게임이에요. 내 패를 왜 보여줍니까? 그리고 지껏 팔아먹으려면 더 산다고 말을 해야죠. 나중에 말이야 바꾸면 되는 거니까. 적정한 가격에 오면 더 산다고 그랬지 누가 이 가격에 산다고 그랬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ABC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지금 아베가 먼저 떨어져 나갔죠. 뭐 병을 참칭해서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물러날 때가 됐다고 보고 그리고 또 올림픽이란 것도 다 물 건너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올림픽을 굳이 해야 되나? 전 세계 각 종목별로 대회가 있는데 그게 뭐 제가 뭐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미국 대선이 두 달이 안 남았네요. 뭐 미국이야 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니까 근데 이 대선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증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텐데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건 누구도 모르잖아요. 국내외적으로. 그래서 이게 선거가 끝나면 이 모든 갈등과 이런 게 해결되면서 미국이 이 여론이나 여러 가지 국민의 합심돼서 잘 될까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국내외적으로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말이죠. 지금 트럼프 현 대통령이 이 두 가지를 내세운단 말이죠.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는 건데 뭐 간을 본다고 할 수도 있겠죠. 우편
투표가 잘 됐는지 투표장에 직접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뭐 잘 안 돼 있으면은 다시 투표를 하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법과 질서를 내세운단 말이죠. 그럼 이거 두 개 다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지금 그거를 상정하고 이제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닉슨이 떠오르는 거죠. 닉슨 대통령이 68년도에 되고 그다음에 뭐 72년 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대중적인 인기도는 재선됐을 때가 제일 높았죠. 닉슨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근데 67년도에 그때 영화도 만들어졌지만 그 흑인 인종 갈등이 폭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디트로이트에서. 그다음에 68년도 그 다음에 마틴 루터킹 목사가 암살이 됐죠. 그래서 또 월남전이다 뭐다 뭐 히피다 뭐다 해서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때 닉슨은 그쪽에다 프레임을 가둬버렸죠. 저 약물에 빠져 있는 저 히피들하고 그 다음에 그 인종 갈등으로 인해서 어떤 폭동이랄까요? 그거를 자기가 법과 질서를 내세워서 이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미국 사회를 바로잡겠다. 뭐 그렇게 해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닉슨 때 한 일이 많죠. 여러 가지. 닉슨 독트린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배제되니까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자주국방이 나온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도 이제 핵개발 뭐 그거 있었고 그 다음에 마오쩌둥하고 그 당시엔 중공이죠. 처음으로 핑퐁 외교가 이루어졌죠. 그러다가 재선 때 어마어마한 표 차이로 역대급이었는데 뭐 하려고 도청 같은 걸 해서 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스스로 이제 사임을 했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근본이제 폐지한 게 더 기억이 남거든요. 71년도였죠. 그때가 아마. 그러니까 저기 근본이제라는 게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그 미국을 포함해서 44개국이 브레튼 우즈에서 협정을 맺어서 금 1온스당 35달러로 이제 금을 기준으로 한 이 화폐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이제 월남전이다 뭐다 뭐 돈도 많이 찍어내고 뭐 이렇게 되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 군인들이 좀 용감 뭐 단무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그 드골 대통령이 자기들이 갖고 있던 달러를 주면서 금으로 내놓으라고 미국한테 욕을 한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들은 눈치 보고 말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저기 딴 나라들도 전부 다 야, 제가 보기에 지금 금 까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있는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닉슨이 배째를 한 겁니다. 근본이제를 폐지시켰죠.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미국의 위상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그 키신저가 사우디하고 해가지고 석유에 대한 그 결제 통화를 그 달러로 하기로 해서 그 페트로 달러 시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기축 통화 이거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지금 인종 갈등을 유발을 시키잖아요. 총을 쏜 청소년도 잘했다고 그러고, 총쏜 경찰들 위로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위대를 폭도로 모는 거죠. 그래서 이 혼란과 무질서를 내가 해결하겠다. 닉슨처럼.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정책도 제가 드린 거 아까 말씀드린 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닉슨 독트린. 아니 아시아는 너희들끼리 그냥 알아서 살아. 아메리카 포스트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핑퐁 외교라고 해가지고 뭐 중공하고 이러고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에 해결한다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일 중요한 제가 보기에는 근본이 쟤를 폐지를 해서 이 통화 정책을 바꿔버렸는데 아마 제가 보기엔 재선되면 어떤 뭐 어차피 뭐 디지털 화폐 시대로 가는 거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닮은 꼴이라고 그러면 대접이라고 하면 또 워터게이트 같은 거 사건을 만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편 투표는 민주당이 당연히 강세고 직접 현장 투표는 백인들이 많이 하니까 트럼프는 그걸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저의 상상의 나래입니다. 트럼프가 여기저기 들쑤셔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개표를 하는데 트럼프가 이제 우상거로 나오겠죠. 직접 투표를 먼저 깔 테니까. 그런 다음에 우편 투표 이거를 갖다가 굉장히 막 이상한 쪽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자기가 선거 승리했다고 선언하고 막말로 우편 투표 그 개표가 중단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지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 내가 너무 안 좋은 쪽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글쎄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압니까? 우리나라 총풍처럼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럼 대외적으로 지금 뭐 내세울 거는 중국인데 이제 과거에 보면 뭐 소련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련은 군사력은 있더라도 경제력이 약하니까 그쪽으로 해서 눌러버린 거고 일본은 뭐 경제력은 막강한데 군사력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합의가 아니죠.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일본을 눌러버린 건데 중국은 공교롭게 눌러야 될 때 미국의 서브프라임 터져서 근데 미국은 군사력과 경제력이 다 지금 어느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그 중화 사상 이거는 뭐 지금 관계 주변국들하고 잘 지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죠. 중국 애들은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고 주변국들은 자기들한테 조공을 바치면은 자기들은 그걸 인정해주면서 베푼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중국 애들이고 미국은 지금 최대 강국으로서 지금 아메리카 퍼스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화 사상과 아메리카 퍼스트가 부딪히는 거에 제가 보기엔 격돌을 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당연히 미국이 뭐 힘이 우세한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렇게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다루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미국 그 주류 사회에서는 아까 백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까지 그냥 제가 이제 뭐 공부는 안 했으나 전공이 사학과니까 그냥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백인들의 그 밑바탕에 저변에 깔려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미국은 뭐 개척자 뭐 자기들 하면은 뭐 프론티어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의 표현에 의하면은 뭐 신대륙 발견, 그 남의 나라 잘 살고 있는 그 언어와 문화가 있는 인간들이 사는 데인데 하여튼 뭐 신대륙이라고 해서 발견 그 표현 하여튼 그래서 인디안들을 학살을 하고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넓은 땅과 이거 뭐 농사 짓고 뭐 할래니까 그만한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뭐 당연히 뭐 아프리카 당연한 게 아니라 당연히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노예를 들여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뭐 남북 전쟁하고 뭐 노예 해방 뭐 이런 거 있으면서 철도를 놓고 이러는데 또 노동력이 더 필요하니까 중국 사람들을 갖다 썼죠. 그러니까 뭐 좋은 직장 뭐 좋은 환경에 직업 주겠다고 속여서 데리고 와서 이제 뭐 영어도 모르고 하니까 그냥 마구냥 부려먹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남미에서 오고 뭐 일본 뭐 한국 특히 한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갔죠 그때.
기회의 땅이니까 사실 많이 가서 많이들 성공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오바마가 이제 2번 연임을 했단 말이죠. 대통령을. 이게 지금 트럼프가 쓰는 그 정책들이 좀 어떻게 보면 단무지 같기도 하지만 백인들 그거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동양이 지금 문제거든요. 백인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동양 애들 한국, 일본, 중국 뭐 특히 한국, 중국 이런 사람들이 이민을 와서 또 유학을 와서 죽도록 공부한단 말이죠. 특히 한국 사람들이 초창기에 이제 1세대, 2세대 하면 죽도록 공부하고 일도 죽도록 해요. 워컬릭이에요. 그러면서 자식에 대한 교육률은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가면서 주류 사회에 이제 편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또 고국을 또 그리워해요. 물론 이제 3세대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자기를 백인들하고 인생관이 다른 겁니다. 적당껏 즐기고 예? 뭐 스포츠도 즐기고 뭐 이런 게 세상 사는 거지 어떻게 저렇게 일기니처럼 일만 하다가 저렇게 할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경쟁을 하기 싫을 거야 아마 학을 들 겁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는 뭐 즐기다가 사람이 사고 나서 뭐 잘못돼서 가는 게 아니고 일하다 죽잖아요. 산재, 산업재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 일인데 그러니까 백인 애들은 좀 뭐 약도 좀 하고 약도 좀 빨고 대마도 빨고 해롱해롱 하고 뭐 스포츠 즐기고 예? 뭐 좀 게으른 애들도 있고 하니까 자기들 위상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길 자신이 없어요. 특히 동양 애들하고 해서는. 그 이제 중남미 사람들도 와서 이제 자리 차지하고 이제 그 막말로 하층민이 하던 일을 이제 자기들 백인들이 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벽을 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이 자기들 은근히 마음에 드는 거예요. 무슨 뭐 이민이 자유롭고 뭐 이런 나라가 이제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받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말해도 동양 애들은 유학도 오지 말란 얘기죠. 너희들은 이 좋은 기술을 다 배워가지고 니들 고국 가서 써먹고 우리보다 더 발전해서 결국 우리 일자리 빼먹고 또 너희들은 또 이렇게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유학생도 받기 싫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솔직한 마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병으로 칭해서 뭐 하면은 뭐하고 뭐 이런 거를 자꾸 하는 게 속으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인간의 그 본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가 어떻게 잘 마무리 되는 것조차가 저는 사실 의심스러워요.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근데 저는 제일 이제 한번 큰 문제가 되리라고 보는 게, 뭐, 미국은 역사가 그러니까 서부 개척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자유 이런 게 있으니까 총기 소지가 허용되는 나라죠. 근데 TV나 무슨 뉴스나 뭐 이런 거 보면 개인들이 소지해서는 안 될 군대에서 특수부대나 쓸 그런 것들을 이거 문제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럼 이거 선거 끝나고 예를 들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졌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나라 태극기 부대 같은 상황이 벌어지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남부연합군기나 튀어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미국의 역사가 완전히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갈등이 엄청 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백인들은 원래 이 땅이 백인들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나머지 이제 흑인이나 중남미나 아시아계는 어차피 이민 온 거 이거 우리 땅은 아니고 이제 우리 땅화 되나 뭐 그래서 갈등이 이 조장을 하는데 이게 제가 보기 쉽게 봉합될 상황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득표율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차이가 나서 된데는 모를까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법과 질서를 찾겠다고 한다는 얘기는 무질서를 만들어 버리게끔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마 저는 그게 또 우리 세계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우려가 돼서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 뭐 어떤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혼자의 생각이니까 그냥 한 귀로 그냥 흘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닉슨 데자뷰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얼핏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